고려의 제31대 국왕인 공민왕은 제27대 국왕인 충수광의 둘째 아들이자 제28대 국왕인 충예왕의 동생이다. 즉위 전 강릉대군에 책봉된 그는 충예왕 복위 2년 5월 원예종의 지시로 원에 입조하여 수기하였다. 수기란 황제를 호위한다는 명분으로 속국의 왕족이 볼모로 끌려가 황도에 머물던 것을 말한다. 충예왕 복위 4년 11월 원 황실은 고려의 사신을 보내 충예왕을 폐위시키고 원으로 끌고 갔다. 이에 따라 당시 원에 있던 강릉대군이 고려의 왕위를 이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원 황실은 8세에 불과한 충예왕의 장남 즉 충모광을 고려의 왕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어린 충모광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결국 충모광 4년 12월 그는 12세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원 황실은 고려의 국왕으로 강릉대군이 아닌 충예왕의 둘째 아들이자 충모광의 이복동생인 충정왕을 선택했다. 이로써 강릉대군은 고려의 왕위 계승 경쟁에서 두 명의 조카들에게 연이어 밀리고 말았다. 충정왕 원년 10월 강릉대군은 원유왕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녀가 바로 노국공주다. 이 결혼의 자세한 배경은 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원의 간섭이 시작된 이후 고려의 왕비 자리를 원의 공주가 차지했다는 사실에서 이 결혼은 고려의 왕으로 즉위하기 위한 강릉대군의 노력으로 추정된다. 충정왕 3년 10월 원 황실은 강릉대군을 고려의 왕으로 책봉했고 충정왕은 강화도로 유배가게 되었다. 얼마 후 왕으로 즉위한 강릉대군, 즉 공민왕은 노국공주와 함께 고려로 금유환양하여 국왕으로 즉위했다. 이처럼 공민왕이 10년 동안의 수기 생활 끝에 마침내 고려의 국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원예종의 황후였던 기왕후의 역할이 컸다. 원황실은 충정왕 2년 2월부터 고려를 침략하기 시작한 왜구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린 충정왕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충정왕의 어머니 희비 윤씨의 사촌인 윤시우가 어린 왕을 대신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고려에 있던 자기 일족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기왕후가 공민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기왕후의 기대를 안고 왕위에 오른 공민왕이었지만 그는 즉위하자마자 스스로 원의 풍속인 변발을 풀면서 원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전국의 죄수를 사면하면서 일국갱시 즉 나라를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공민왕 원년 9월 조일신이 기왕후의 오빠인 기철 등 부원 세력을 제거하려 시도한 조일신의 난이 일어났다. 조일신은 공민왕이 원에서 수기할 때 공민왕을 호종하던 측근이었다. 난이 일어나자 기철은 도망을 가서 목숨을 건졌지만 기철의 동생 기원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후 조일신은 공민왕을 협박하여 스스로 우정승의 자리에 올랐지만 며칠 후에 공민왕이 조일신을 처단하면서 조일신의 난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조일신은 공민왕의 측근으로서 공민왕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따라서 조일신이 갑자기 난을 일으켜 기왕후 일족을 죽이려 했던 것은 결코 공민왕의 뜻과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쩌면 조일신이 기철 등 부원 세력을 척결하고자 하는 공민왕의 의중을 너무 빨리 읽고 독자적인 행동을 벌였을 수도 있다. 또는 공민왕이 조일신과 협의하고 거사를 진행했으나 기철을 죽이지 못하면서 난이 실패로 돌아가자 어쩔 수 없이 공민왕이 조일신을 제거하고 자신이 살아남는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공민왕은 자신보다 앞서 왕위에 올랐던 충예왕과 충정왕이 기왕후에 의해 폐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공민왕은 조일신의 난으로 인해 불편해진 기철 등 부원 세력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했다. 공민왕 2년 1월
새해가 밝자 공민왕은 기왕후와 기철의 어머니인 영안왕대 부인 이씨를 제일 먼저 찾아갔고 그해 5월에는 그녀를 위한 잔치를 열기도 했다. 공민왕 2년 7월 원황실은 기왕후가 낳은 아들의 아유실이 다라를 황태자로 책봉했다는 내용의 조서를 고려에 전했다. 이제 기왕후와 부원 세력의 힘은 더 커지게 되었고 이는 공민왕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공민왕 3년 1월 다시 새해가 밝자 이번에도 공민왕은 기왕후와 기철의 어머니인 영안왕대 부인 이씨를 제일 먼저 찾아갔다. 이처럼 공민왕은 조일신의 난 이후 철저히 자신을 낮추면서 부원 세력과 충돌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공민왕 5년 5월 공민왕은 궁궐에서 잔치를 연다고 하여 기철 등 고위 관료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 그런데 이때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갑자기 나타나 기철 등 부원 세력을 제거해버렸다. 또한 이날 공민왕은 부원 세력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협파했으며 원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함경도 지역의 쌍성총관부로 군대를 출정시켰다. 4년 전에 기철 등 부원 세력을 제거하려 했던 조일신의 난이 실패로 끝났지만 공민왕이 부원 세력과의 싸움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공민왕은 현실적으로 기왕후를 등에 업은 부원 세력의 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기왕후의 어머니 영안왕대 부인 이씨를 찾아가 인사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공민왕은 자신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피했다. 그러다 마침 원이 쇠퇴하는 조짐이 나타나자 공민왕이 전격적으로 거사한 것이다. 오랫동안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공민왕의 반원운동은 큰 성공을 거두어 거의 100년간 계속되었던 원의 간섭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 공민왕은 쌍성총관부를 수복하기 위해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고려인을 먼저 포섭했는데 그가 바로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다.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기 2달 전 공민왕은 기철 등 부원 세력이 쌍성총관부의 병력을 이용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때 이자춘이 개경에 입조하자 공민왕은 이자춘에게 만약 변란이 생기면 자신의 명을 따를 것을 지시했다. 이자춘의 협조로 인해 고려는 큰 희생 없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고 함경도 지역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다. 한편 이자춘은 쌍성총관부 수복의 공을 인정받아 고려의 관직에 오름으로써 아들 이성계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공민왕 5년 6월 공민왕은 지정이라는 원의 연호 사용을 중단했다. 이처럼 공민왕은 원으로부터의 독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왕후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원의 국력은 크게 쇠퇴하고 있었다. 이는 나중에 명을 수립하는 한족 반란군 즉 홍건적의 힘이 계속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왕후가 공민왕을 왕위에 올리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녀는 공민왕의 친형 충혜왕과 조카 충정왕을 폐위한 인물이기도 했다. 따라서 언젠가 자신도 기왕후에 의해 제거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공민왕은 원의 국력이 쇠퇴했다고 판단하자 즉시 원으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한 것이었다. 공민왕 11년 12월 원 황실이 공민왕을 폐위하고 공민왕의 조부인 충선왕의 서자 덕흥군을 고려의 새로운 왕으로 책봉했다는 소식이 고려에 전해졌다. 당시 원에 있던 최유는 공민왕에 대한 기왕후의 원망을 알고는 고려에 있던 공민왕의 측근 김용과 내통하면서 공민왕을 왕위에서 몰아낼 준비를 시작했다. 최유는 마침내 고려인 환관 박불하와 함께 공민왕을 폐하고 덕흥군을 세우자고 기왕후를 설득했다. 그러자 기왕후는 자신의 일족인 기산보노를 아들이 없는 덕흥군의 양자로 삼도록 하여 훗날 고려의 왕위를 기씨가 차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공민왕 12년 2월 홍건적의 침입으로
피난길에 올랐던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개경으로 돌아오던 중에 흥왕사에 잠시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김용이 보는 자객이 들이닥쳤다. 이들이 노린 것은 공민왕의 목숨이었다. 공민왕은 환관에게 엎혀 도망쳤고 왕으로 가장해 침전에 대신 누워있던 환관 안도치가 자객에게 살해당했다. 자객들은 자신들이 공민왕을 죽이고 반란에 성공했다고 믿었으나 곧 최영 등이 이끌고 온 병사들에 의해 진압당하고 말았는데 이를 흥왕사의 변이라 한다. 공민왕 12년 5월 원황실이 더 큰 군을 왕으로 기산보노를 원자로 삼고는 요양의 군대를 출병시켜 그들을 고려로 호송하려 한다는 소식이 고려에 전해졌다. 공민왕은 서둘러서 경천응을 서북면 도함수로 삼아 서북지역을 방어하게 하고 이인임에게는 필요한 군량을 조달하게 하였다. 공민왕 13년 1월 마침내 더 큰 군과 최유가 이끄는 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공했지만 최영과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의 정예 병력이 이에 맞서 싸웠다. 전투 결과 원군이 대패했는데 1만 명의 병사 중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17기에 불과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최영과 이성계는 고려 최고의 장수로 부상했다. 원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이미 쇠락하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황하일역에서 일어난 홍건적의 난이다. 머리에 빨간 두건을 둘렀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홍건적은 몽골인들이 가장 멸시한 한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결국 원을 멸망시키는 주요 세력이 되었다. 분날명을 세운 주원장도 홍건적의 일원이었다. 공민왕 17년 남경을 점령한 주원장은 원의 수도인 북경으로 밀고 들어왔다. 이 소식을 들은 원혜종과 기왕후는 북경을 버리고 피난길을 떠나 몽골의 깊숙한 초원 카라코룸에 이르게 된다. 이로써 공민왕과 기왕후의 대결은 공민왕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부원 세력과의 대결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기철의 아들 기세인 천모가는 요동에 있는 동령부에서 원의 유민들을 모아 할거하고 있었다. 동령부는 원종 11년 원이 고려의 서북 지역을 빼앗은 후 서경에 설치했던 통치기관이다. 이후 고려의 끈질긴 요청으로 충렬왕 16년 원은 서북 지역을 고려에 돌려주었지만 통치기관인 동령부는 요동으로 옮겨 존속시켰다. 아버지 기철을 죽인 공민왕에 대하여 원한을 품은 기세인 천모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려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공민왕은 동령부를 공격하도록 했고 공민왕 19년 11월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이 동령부를 공격해 함락시켰다. 공민왕 5년에 고려가 쌍성총관부를 함락하고 함경도 일대의 영토를 되찾았던 것처럼 동령부를 함락한 고려는 요동 지역을 영토로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끊임없이 남쪽을 침입하는 왜구와 점차 강성해지는 명의 압력 속에서 고려가 이 땅을 계속 지킨다는 것은 어려웠기에 군사를 바로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비록 공민왕의 동령부 정벌은 고려의 요동 지역에 대한 영토 확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훗날 조선이 영토를 압록강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